헌법학자들은 매우 보수적입니다. 왜? 국가의 번영, 국가의 건국 이념이 무엇인지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뭐 헌법학자들 백인 이거 얘기할 때 이것도 가짜 뉴스네, 이렇게 가짜로 호들갑 떠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지금 이것들이 많이 급했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되나, 강력하다라고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 친중 좌파, 친북 좌파들의 최고의 위협이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에 목숨 걸고 덤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가운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과 정계산 헌법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죠. 노무현 정권 시절에 우리법연구회 회원이 한 140명 정도로 알려졌었죠. 3,000명 기준으로 140명, 5%도 안 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요.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 8명 가운데 반이 넘습니다. 자,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이재명 술친구 문형배, 그리고 이미선 재판관은 그 우리법연구회 후신인 국제법연구회 회원입니다. 김형두, 정정미도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 김명수가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8명 중에 반이 이 우리법연구회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죠. 여기에 머리 하얀 마은혁까지 합류한다라고 하면 이 우덜법 연구회들이 이 6명이 되는 겁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빵으로 마지막 마은혁 카드를 꽂겠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최성목 권한대행이 마은혁에 대해서 임명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거나 위헌 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린다라고 합니다. 이 마은혁 임명에 국민 눈치도 보지 않고 지금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은 미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은혁 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이 마은혁 임명에 언론이 어떤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고 거짓, 왜곡, 날조 보도를 하고 있는지도 보태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김영윤 TV를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은혁 임명에 왜 이렇게 필사적일까?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위해서 마지막 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 이 사람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현재의 헌법재판소 지금 8인 구성 중에 6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지만 탄핵이 가능한 상황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 인용과 기각을 봤을 때 완벽히 4대4로 갈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 돼서 직무가 복귀가 된다. 그 다음 몰아칠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운 카드죠. 그리고 트럼프도요, 이 내정 간섭이 아닌 선에서 대한민국과 손을 잡고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하고 있는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 조직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파트너로 와야지만 그게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의 화려한 복귀가 저들에게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 보면요, 와, 이런 빨갱이 이런 시뻘건 빨갱이가 있을까? 아직도 대한민국에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네. 어마. 그런데 사법부에 그것도 대한민국 헌법을 다루는 곳에 임명을 할까 말까, 안 된다 만다, 이걸로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네. 와, 딱 무섭다 할 정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면허증도 몇 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의사 면허도 이수가 있어야 되고 연마다 이 학회를 가야 되는 그 점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본인을 다듬는데, 이 사법부 시스템은요, 한 번 그 고시 한 번 통과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이 라이센스 하나를 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뭐 판사 탄핵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법부에 존재한다라는 게. 그래서 저는 5년에 한 번씩 뭐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 자격 검증이 필요하다라든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속 이 사법부에 대한 자극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고서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이 사법부에 머물러서 대한민국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깨워버렸으니 그 윤석열 대통령 복귀 후에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변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은혁이라는 이 사람이요. 1987년 6월에요. 인천에서 민주노동자연맹 인민노련 창립 멤버였다라고 합니다. 이 인민노련의 모토가요. 반제국주의, 반파시즘, 민주주의였다 합니다. 우와, PD 계열인데요. 여러분들이 PD 계열이 뭔지, 뭐 NL 계열이 뭔지 그거 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것 같은데 PD 계열은요. 노동자 계급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포함해가지고 권위주의 체제에 전체적으로 비판적입니다. 그냥 세상이 1번부터 100번까지 똑같이 살아야 되는 거. 그런데 북한은 최고존엄 하나 김정은이 돼지 한 마리만 피둥피둥 잘 먹고 잘 살죠. 요것도 안 된다라는 게 PD 계열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NL 계열은요. 통일과 반미노선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자체를 우리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을 해가지고요. 이 북한과 함께 통일하고 북한과 잘 살아 먹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이 NL 계열이 지금 침투에 있어서 친북이죠. 대가리 안테나 꽂고 지령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뭐 국가적인 상황들 제일 큰 예가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는 그것을 활용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흔들어라 라는 지령이 내려 떨어져서 민주노총 간부가 한 100건 정도 이 지령을 받고 움직였었죠. 이 PD 계열은 한마디로 더 독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계급 혁명이 우선이다. 진짜 마르크스 레닌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건물주라든지 기업가라든지 이거는 때려 죽일 놈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폭력성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조직의 기반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은혁이라는 사람은 새빨갛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7년에 사법시험 합격한 뒤로 2000년부터 대구지법 판사로 임용이 됐는데요. 우리 법 연구에 언제 가입됐는지 확인은 되지 않는데 2009년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요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민노당 인사들만 기소한 일로 인해서 이 마은혁이가 우리법 연구회 소속임이 드러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당시 연구회 회장이 문형배였다라고 합니다. 이 이념적으로 이거 완전 왼쪽 문 열고 달려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 뭐 문형배, 마은혁 이게 이런 뭐 우리법 연구회 사조직 출신인 사람들이 지금 재판관에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그 재판관에 앉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편향된 견해를 낼 것이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은혁을 임명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혈안이 되어 있죠. 이 이재명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카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그 공직선거법 위반의 2심이 더 이상 미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재 8명 체제로는 안 되는 판이다라고 해서 이제 마은혁을 용병처럼 꼽겠다라는 건데요.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이 최상목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 결론을 오늘 2시에 낸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국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을 한 우원식도 이거는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피해갈 수 없다라고 보는데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려면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리고 거기서 4분의 1
3분의 1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합니다. 어차피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하겠지만요. 과거에 개별 국회의원이 국회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헌법재판소가요, 국회 전체 의결 없이 개별 의원이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라고 각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장 의원식 명의로 국회 전체를 대표해서 청구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적으로 적법성 여부와 관련돼서 이 부분도 좀 다툴 필요가 있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마흔역이 필요하냐? 민주당은 뭐 입만 열면 국민파리를 하는데 사회주의 판사에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꼭 맡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사심을 드러내는 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자체를 부정하는 정당이 아닐까? 해산이 시급하죠. 결론은 무엇이냐? 국민저항권 발동만이 답이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은요, 이 정도로 개판 5분 전이면 금배지 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귀환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쪽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의 세력과 불순의 세력과 손잡은 것이 아닌가 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언론도 마흔혁에 대한 임명에 부채질을 하고 있죠. 헌법학자 100명이 마흔혁에 대해서 보류하고 있는 건 위헌이다. 당연히 임명해야 된다. 이게 헌법에 타당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온갖 언론에서 막 다루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헌법학자 100명 급조된 좌파 교수들 모임이다 라고 합니다. 시덥잖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좌파 교수들까지 숟가락을 얹었다라는 것에 더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급조된 좌파 교수들 이 100명이 마흔혁 보류에 대해서 위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마흔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 헌법학자들도 떴다 방식으로 모였다가 풀어졌다가 모였다가 풀어졌다가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요. 국내 언론들이 마치 국내 헌법학자들, 저 대단한 사람들이 지금 이 최상목이가 임명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는 뉘앙스로 보도를 막 펼쳐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냥 썩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꽃보다 전환길 강사의 말처럼 90%가 이미 중국 공산당에 그리고 친북 세력들의 장악이 되어 있다라는 것,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만 죽어나간다라는 겁니다. 이제서야 알게 된 국민들이 힘을 모아보지만 조금 부치기도 하죠. 이 좌파들에게 중국 공산당이 지원을 하잖아요. 한중의원연맹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파에서도 당연히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공조만이 대한민국의 생존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우파들은 트럼프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국민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언론까지 이 짜미짜미가 돼서 마흔혁의 임명을 위해서 이렇게 달리고 있는데요. 아니 될 말이죠. 오늘 마흔혁 임명이 뭐 타당하다라고 헌재가 말을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죠. 대한민국을 헌법재판관들이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매일매일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립습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 TV였습니다.